실전 필수 답을, 어, 올려줄게요, 톡으로. 지금 이거 듣는 애들은 못 들은 애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톡으로 올려주도록 하고, 여기 86페이지 여기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수능을 보려면 필수 작품이긴 한데, 고1 때는 나오기 어려워요. 누항사가. 자, 누항이라는 건 누추한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거리란 뜻인데, 이 누항이라는 게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런 단어 볼게. 우리 안분지족이라는 단어는 배웠죠. 가난하고 소박한 삶에도 편안히 여기면서 분수에 편안히 여기면서 만족함을 알고 지내는 거. 요 안분지족이라는 말과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삶을 안분지족이라는데 얘랑 같은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단사, 표음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일단사 일표이라는 뜻인데요. 한 그릇의 밥, 한 그릇의 밥, 한 컵에 한 표주박의 물. 아주 소박한 음식을 얘기해요. 근데 이 단사표음을 단과 표만 딱 따가지고 누항이라는 단어랑 붙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다 뜻이 무슨 뜻이야?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걸 뜻하는 단어예요. 이 누앙사라는 제목이 딱 그거야. 화자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소박한 삶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면서 산다라는 걸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해석해보죠. 와실에 들어간들 달팽이 집이란 뜻인 달팽이 와자입니다. 누추한 집 정도로 갑시다.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서리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내용이 생략돼 있어. 가난한 양반인 화자가 때마침 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소가 없어서 땅을 못 갈고 있는데 마침 갑자기 내렸다 그치는 소나기에 땅이 촉촉해지면서 땅을 갈 수 있는. 왜냐면 봄에 비가 안 내리면 땅이 마르면서 아무리 소들해도 쟁기로 땅을 경작하기가 좀 어려워서 트랙터가 아닌 이상. 그래서 땅이 좀 촉촉할 때 갈아야 되는데 비가 내리니까 이 타이밍 딱 좋은데 그래서 이웃집에서 소를 빌려준다는 전에 약속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 비가 내린 참에 내렸다 그쳐서 지금이야말로 땅을 이제 갈아엎을 수 있겠다. 그리고 씨 뿌리고 농사 지으면 되겠다. 그래서 빌려준다는 약속을 한 이웃집에 찾아갔는데 이웃집 소 주인이 먼저 선약이 있다. 그 선약을 한 사람이 소를 빌려고 한 사람이 이미 벌써 나한테 좋은 술과 고기로 대접을 해줘서 그 사람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빌려줄 수가 없다. 라고 했더니 실망하면서 지금 돌아온 거야.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소 주인이 되게 못됐지 뭐냐면 아니 미리 먼저 주기로 한 집이 선약이 있어서 못 줍니다라고 정도만 얘기하면 될 건데 좋은 술과 고기 안주로 대접을 해서 그 사람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라고까지 얘기한 건, 야, 네 맨입에 소 빌리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쪽당하고 온 거야. 돌려가기로. 화자가. 그거에 이제 실망해가지고 집에 돌아온 겁니다. 저녁 무렵에 빌리러 갔다가 실망해서 들어와서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된대요. 걱정 때문에. 북창, 창가에 기대어 앉아. 비견은 기대어.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자, 수연이가 다 틀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야. 현대어로 번역이 안 돼서 그래.
그냥 그런 거야. 현대어로 번역하면 다 돼. 그리고 그 현대어 번역하는 건 고전 시가의 경우 현대어로 번역할 수 있는 작품의 수가 늘어나면 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틀렸다고 해서 저기 뭐야.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무정한 대승은 새 이름이야. 이 나의 내 한스러움을 슬픔을 돋운다. 업 시킨다. 그래서 어디선가 어, 우는 새 소리가 들리는데 그 새 소리를 듣고 더 슬퍼하는 겁니다. 종조 추창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아침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이제 날이 샌 거죠. 즐거워하는 농부들의 노래, 농가는 농부들의 노래, 일하면서 즐겁게 부르는 노래소리, 흥 없이 들리는구나. 왜? 걔네랑 나랑 처지가 다른 거지. 즐거워하는 농가, 농사일하면서 그들은 경작하면서 노래를 즐겁게 부르지만 나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흥겨움 또한 없이 슬플 뿐입니다. 세정 모르는 한숨은 세정은 세상 물정. 몰랐던 그 한숨은 그칠 줄 모르는구나. 이때 세정을 몰랐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야, 소 하나 빌리는데도 뇌물이 필요하다니. 인정, 사람들 참 각박하네. 그런 얘기야. 그걸 잘 모르고 그냥 공짜로 빌려준다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찾아갔던 게 내가 미친놈이지. 난 이런 뜻이야. 아까운 저 소비는 그냥 쟁기라고 해줍시다. 벽보님, 쟁기 날로 해석합시다. 칼날, 땅을 갈려면 날도 좋을시고 좋구나. 아주 쟁기 농기가 좋아서 아주 논밭도 가시가 엉킨 묵은 밭도 오래된 밭도 쉽게 갈겠지만 용이는 쉽게 용이는 갈겠지만 허당 방벽에 벽 가운데 벽 가운데만 해석할게요. 빈집 벽 가운데 쓸데없이 왜 쓸데없어 걸려 있구나. 소가 있어야 끌지 쟁기를 사람이 안 끄니까. 충경 봄 농사도 거의 다 지났다. 시기가 거의 다 지났다. 후리쳐 팽개쳐 던져두자. 뭐야? 춘경 포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먹고 살려고? 강호의 한 꿈을 꾼 지도 오래였는데 강호의 한 꿈은요. 해석하면 강호 한정. 자연이나 한가롭게 즐기며 사는 걸 꿈꾼 지도 오래전부터 꿈꿨는데 구복이 위루하야. 구복은 구는 입, 복은 배. 입과 배 때문에 즉 먹고 사는 것, 현실. 시 위루. 루는 누가 되어 장애가 되어 어집어 감탄사 어느새 잊었도다. 그래서 이 두 줄을 잘 보시면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두 줄은요 이런 거죠. 이상과 현실에 먹고 사는 것에 그 괴리, 갈등. 이상은 강호 한정. 현실은
가난. 그래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더 가봅시다. 천피기욱한데 녹죽도 하도할시야. 하다는 많다. 많기도 많구나. 못먹이도 뭐뭐하구나. 녹죽은 대나무. 해석 보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기수와 뭐 물 이름인데 저 물가를 보니 정도로 해석합시다. 저 물가를 보니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유비군자들아 뭐뭐 청자죠. 청자. 말을 건네는 대상. 유비군자는 무슨 뜻이냐면 군자는 좋은 단어인데요. 좋은 남자들이 가리키는데 교양 있는 선비들아.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싯대 하나. 얘는 뭐 없는 게 뭐 이렇게 많아. 낚싯대 지가 만들면 되지. 하나 빌려 사라. 빌리자꾸나. 노화 갈대꽃. 계절 아직 봄입니다. 깊은 곳에 갈대꽃 무성한 곳에 명월천풍 풍월 들어있지 자연. 자연의 벗이 되어 주인 없는 임자 없는 독차지하고 소유하지 않는 누구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이란 뜻이야. 주인이 없는 풍월강산 풍월이랑 강산 둘 다 자연. 자연 속에서 저절로 늙으리라. 그래서 낚싯대나 낚시나 하면서 자연을 벗삼아서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맞아. 무심한 백구 욕심 없는 이의 뜻이고요. 한가한 여유로운 백구야. 야 이것도 폭격조사. 백구의 말 거는 태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매기야. 오라고 하는 것이냐 나를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다툴리. 다툴리. 컴페티션. 다툴리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여기노라. 해석하자면 원래라면 너희가 좀 아직 고등학교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작품을 이런 고등식 안 봐서 그런데 해석되는 정도만 안 되는 거 빼고 건너뛰면서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아는 작품이 좀 전무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다툴리 없는 거, 경쟁이 없는 건 아니 바람을 누가 독차지할 수도 없고 달빛을 독차지할 수도 없잖아. 강과 산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백구도 그렇고. 다만 이것이 가리키는 건 바로 뭐예요? 명월청풍, 풍월강산, 백구 이런 것들 결국 자연을 그 누구도 독점하지 않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 나도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여기는 거죠. 이때 백구도 아름다운 자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가죠. 어부가. 자, 한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부가에서 어부는요. 음, 자연을 즐기는 삶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 됐어. 자, 마저 가볼게. 저기, 대학에서 좀 연락이 와가지고, 자연을 즐기는 삶의 모습으로서의 어부입니다. 가봅시다. 얘도 한자가 좀 많네요. 이 중에 시름 없으니, 근심, 걱정 없으니, 어부의 생애, 어부의 생활이로다. 근심 없는 삶, 어부의 삶. 이게 직업인으로서의 어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업인으로서 어부의 삶은요, 결코 한가롭지 않아요. 아주 고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기도 하죠. 양반이니까 뭐 물고기를 생계를 위해서 잡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러니까 그냥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거죠. 인력편주 한 척의 배를 배 주자입니다. 한 척의 배를 작음입니다. 만경파 만경은 넓은이란 뜻이에요. 파는 파도 파도에 띄워두고 인세를 다 잊었으니 속세 세속을 다 잊었으니 벽이 뭐 벼슬, 출세, 성공, 부귀영화 이런 거 다 잊었다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을 어찌 알까? 그냥 한가롭게 지내는 거지. 서리법. 날, 날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한가로운 삶. 굽어보는 건 내려다보는 겁니다. 내려다보니 깊은 물. 천심은 깊이, 길이, 천심이나 높이, 깊이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아다 보면 겹겹의 푸른 산, 만첩. 겹겹의 푸른 산. 십장 홍진. 홍진 자체가 뭐예요? 붉은 티끌. 속세의 어떤 더러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러운 그 먼지를 얼마나 가리고 있는가, 누가? 천신녹수와 만첩청산이 차단해주고 있는가, 얘네들이. 강호의 월백하니 달이 하얗게 뜨니 더욱 무심, 욕심 없구나. 한가하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천신녹수와 만첩척사는 자연물이기도 하지만 속세의 더러움을 막아주는, 차단해주는, 단절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자, 청하에 밥을 싸고, 자, 하는 연꽃잎입니다. 그 청하 보시면 연못 같은 데 보면 연꽃이 있는데 연꽃잎이 이렇게 돼 있죠. 피자 한 조각 빠진 것처럼. 연잎밥이야, 연잎밥. 어떻게 보면 도시락 싸고. 녹류에 고기를 깨어. 푸른 버드나무 가지인데 푸른 버드나무가지에 잡은 물고기를 꿰어서 아가미 껴가지고 노적화총 어이풀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노 갈대꽃밭입니다. 제 배에 매어 두고 정박시켜 두고 일반 청이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 이렇게 지내는 음, 참다운 즐거움, 재미, 맛. 어느 분이 아실까? 아는 사람 없다. 누구만 안다. 나만 안다. 자부심 같은 게 들어있죠. 이렇게 한가로운 삶이 내게 주는 만족감은 누구만이 안다? 나만 알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가봅시다. 산두는 산꼭대기. 그냥 산으로 해석할게요. 산에는 하는 구름으로 해석할게요.
얘는 산으로 그냥 해석할까요? 산에 구름이 기하고 일어나고 피어나고 물에는 백구가 갈매기가 비라 난다. 무심하고 무심 아까 했지 욕심 없고 한가하고 다정한 것이 이 두 것 백구랑 한은 이러다 일생 동안 시름을 잊고 너를 따라 놀리라. 따라 너? 자, 한은과 한은과 백구 의인화됐어요. 뭐 대꾸법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지? 어디 어디에 뭐뭐가 뭐뭐하다. 어디 어디에 뭐뭐가 뭐뭐하다. 그런 거. 요것도 어디 어디에 뭐뭐하고 어디 어디에 뭐뭐하고 됐고. 내려다보면 뭐뭐, 돌아다보면 뭐뭐. 이것도 됐고. 그런 거예요. 자, 장안은 서울, 한양 땅입니다. 을 돌아다 보니 북궐, 궁궐이 천리로다. 천리 심장적 거리가. 음모로다 영탄조거죠. 고깃배에 그냥 배라고 해도 돼요. 고깃배에 누웠은들, 누워신들, 고깃배에서 지낸들, 타고 고깃배를 타고 누워 있는들, 잊은 스치, 잊은 적이 있으랴. 나라를 잊어버린 적은 없다. 서리법 나름대로의 충성심. 이렇게 자연을 즐겨도 나는 충성심으로 있다. 두어라. 내 시름 아니어도 내 걱정, 근심, 걱정 아니어도 제세연 세상을 구할 인재가 왜 없으랴 서리. 나 말고 괜찮은 인재 있겠지. 요런 구조로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요거를 알고 해석을 들어가 주시면 같이 풀어갈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 미래에 대한 낙관도 좀 가에만 집중해도 소 빌리러 갔다가 그 슬퍼서 돌아와가지고 우울해하면서 하지만 자연을 버타며 살겠다라는 그런 투로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보면 시대성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나타나면 구체적으로 무슨 시대인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없고요. 청빈한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요거 가난한 삶을 소박한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 이런 거죠. 여기도 바로 보면 청아에다 물고기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밥 사고 이렇게 사는 것들.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박인놈 뭐 이렇게 설명 나오는데 설명 알아서 읽어보시고 자 적절한 겁니다. 가장 중앙 무대에 진출할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작가의 한탄. 여기서 한탄은 야박한 소 하나 빌린데도 뇌물을 주고 빌려야 되는 그런 세상 물정에 대한 한탄과 그래서 소를 빌려주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자기 처지에 대한 한탄. 하지만 그러한 부정적 현실을 이상을 추구하는 자세로 자연을 버타면서 살겠다는 삶의 자세를 토대로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죠. 그래서 없었던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없습니다. 10번 주변 인물로 가난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살 수, 주변 인물로 가난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 주변 인물이라는 건 여기 봐야지 나오네요. 많은 지식인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나라의 월급을 얼마만 먹었을 뿐인 주변 인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은 그러면 이 농사를 짓고 살려는 건 주변 인물로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그런 현실을 안분지족의 태도로 받아들이면서 지내는 모습이죠. 답은 2번. 안빈낙도의 삶의 자세. 안빈낙도는 안분지족이랑 같은 거예요. 작가가 당대 서술과 달리 벼슬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겼음. 근데 작가가 벼슬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겼는지 안 여겼는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걸 추구한 건 맞아, 작가가. 그런데 벼슬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겼다. 근데 여기서 이 작품에서 벼슬 하는 걸 부정적으로 여겼다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거 좀 문제가 좀 까다로운데. 이 작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 슬픔이라는 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슬픔이었어. 자, 실제적 현실을 도외시한 채 사치스러운 풍류를 추구했던 당대 사대부들의 작품 경에 대한 당대 다른 양반들의 작품을 비판하는 인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양 아래에서 겪은 일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당대의 지식인들과 자신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겠군.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적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그랬어. 생활에서 겪은 일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제시했다 치자. 근데 그것이 당대 지식인과 자신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너무 과장되게 그 해석을 한 거지. 자신의 현실적 고뇌를 그냥 사실대로 드러낸 정도에서 나오는 거지. 차별하기 위한 의도로 그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그렇게 되고요. 11번 마저 보죠. 11번에 하나씩 다 봐야 되는데 4번 봅시다. 미음.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삶을 반성하고 화자의 태도냐. 미음이 뭐니? 미음. 나라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한 번도 잊은 적 없다고. 자기 반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네. 자, 그 외에 또 해줄 거 뭐가 있을까? 소연아, 동광아 자고 있지? 네? 안 자고 있구나. 소연아, 뭐 해줄까? 틀린 게 좀 많아서 틀린 게 많아서 그냥 틀린 번호를 얘기해 드릴까요? 틀린 번호. 작품을 좀 읽어줬으면 하는 건 없어? 꿈이요? 작품. 읽었는데 작품이 무슨 소리인지 좀 애매했다. 틀린 이유는 작품 이해가 좀, 음, 저는 제일 많이 틀린 거는 또. 수호제기. 수호제기? 수호제기 네. 생각보다 어려워. 같이 가볼까, 수호제기? 수호제기 한번 봅시다. 보기박스 잠깐 보죠. 기 됐고, 기 됐고. 된, 보기박스 도움을 받을 만한 보기박스는 없네요. 자, 제목에 수호제라고 해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고전 수필입니다. 근데 봐봐. 수호제 기인데 수호제는 서재의 제자야. 서재의 이름이야. 옛날 양반들은 있잖아. 옛날 양반들은 건물, 집에 구조물을 하나 짓게 되면 그 집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꼭 거기에다가 현판을 달아서 이름을 지어줬어. 음, 그러면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에 대한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를 자기가 직접, 건물주가 직접 짓기도 하지만 자기를 잘 알고 이렇게 쓰려고 했던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를
알아주는 친구에게 글 써주기를 부탁해. 그 친구가 그때 친구란 건 동갑내기만이 아니라 그 친구가 그 이름에 대해 나름대로 건물 그 건물 구조물 이름과 관련된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가를 설명하는 수필의 글을 써. 그런 종류 되게 멋있지. 너네는 집에서 지내는 너네 방에다 이름 안 붙였잖아. 이름 붙이는 좀 이상한 변태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붙이고 옛날엔 그렇게 그 이름을 붙인 것에 관련된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사연을 적은 글들 그런 게 많이 남아서 수필로 전해져. 이건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정약용이죠. 정약용 작가. 수호제에서 제는 서재에다 붙이는 명칭체, 수는 지키다. 오는요, 나 오자입니다. 나를 가리키는, 나 스스로를 가리키는. 나를 지키는 집은 큰 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나는 작가 자신이에요. 큰 형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붙이면 나는 최소한 요 사이에 큰 형님과 나 사이에 형이 하나 더 있어야 돼. 큰 형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최소한 한 명. 자, 의아하게 의문스럽게 여기면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이 나와 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했다. 나를 왜 지켜야 돼 도대체? 그런데 장기로 귀향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자, 귀향 온 처지입니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 만물 중 모든 것들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완전 달라졌지? 생각이? 나밖에 없다는 거야. 다른 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야. 얘는 뭐야? 나와 단단히 맺어져 떠날 수 없기로 나보다 더한 게 없는데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해도 나는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180도 다른 결론 내린 거죠.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땅을 떼서 어떻게 들고 갈 수는 없을 테니까.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집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일 나무들을 뽑아갈 수 있겠는가? 나무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그래서 사례들을 들죠. 내 밭, 그다음 내 집, 그다음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실나무.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성인들의 경전은 세상에 널리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해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내 옷과 양식, 궁색, 궁핍하게, 가난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아니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다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으니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하나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으니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반드시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 비슷한 소재를 나열해서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해요. 출입이 무상하다. 무상? 시도 때도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별로 좋지 않은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 붙잡아 말릴 수가 없다. 말리는 거. 그러므로 천하만물 중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자, 이 유독 나라고 하는 것은 이렇고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 나보다 더한 것은 없다.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장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해보자. 이때 나는 이렇게 볼게. 내 안에 나가 음, 현실적인 자아도 있고 여기 다운표 친 나는 그냥 나는 현실적인 자아고 다운표 친 나는 본질적 내면적 자아라고 해서 정답을 알고 있는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정답을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나라고 생각해 보죠. 이거 벌써 들어봤죠? 다이어트 할 거예요. 다이어트 하려면 어때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내 안에 나가 있습니다. 음식 조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어느 순간 어때요? 먹는 음식 보면 나도 모르게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적당히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야? 내 안에 답을 알고 있는 본질적인 나는 사라진 거죠, 어디론가. 음식으로 유혹해서 걔는 사라지고 막 먹고 있는 나만 있습니다. 그니 나를 원래 본질적인 나를 굳건히 붙잡아서 지켜야지만 내가 뜻한 바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꾸 도망간다는 얘기야. 나는 나를 허투루 잘못 간수했다가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 관리가 되어 사모관대 비단 돋고 관리가 있는 옷차림새입니다. 있고 백주대로, 백주는 대낮, 대로 큰 길을 미친 듯이 바쁘게 도는 12년은 10년과 12년.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떠나 건너고 문경사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 있는 곳. 여기 어디야? 유배지. 이르러서에 멈추게 되었어.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 허둥지는 내 발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됐다. 나는 진정한 나에게 말했다. 자, 그럼 뭐야? 여기 요런 동안. 자, 볼게. 요 부분은 결국 뭐예요? 나를 잃고 지냈던 과거인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온 거야? 유배까지 오게 된 거죠.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 흘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손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손해가 어휘풀이 뭐라고 나오죠? 노천, 정약용의 고향, 지명입니다. 고향 땅이에요.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 했다. 그래서 그 나를 붙잡아 함께 여기에 머무르게 되었다. 돌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남해의 섬으로 가셨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 참네. 둘째 형님도 그러면 유배 간 거야. 모르게 되었다. 유독 내 큰 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 단정히 앉아 계신다. 본래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현이라고 하셨다. 나는 홀로 나의 태현, 진정한 나를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하였다.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참되도다 그 말씀이요. 맹자의 어떤 성인의 이름을 글귀를 인용해서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는다. 기념하는 글로 수호제를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질문 볼까요? 무엇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게 이것도 봐야 돼. 서리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강조해야 돼. 서리적 표현만 있으면 안 돼. 대상의 특성, 대상의 성격, 성질을 얘기하는 거. 이게 필요하지. 어디가 있을까? 이런 거. 이거 서리적 표현입니다. 여기도 서리적 표현이 계속 돼요. 그래서 지금 언급하는 밭의 속성, 나무의 속성, 그리고 자꾸 잘 도망가서 잘 지켜야 되는 다운표 친 나의 속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부분에서 1번 선지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대적 변화 자체가 없어요. 이때 수상적 개념은 나라고 하는 어떤 것이겠죠. 대조의 방식, 아까 천하만물과 다운표 친 나. 이거는 맹자, 다른 사람의 말이뇨. 구체적 상황을 열고 해서 대상의 의미를 구체한다. 그러니까 아까 천하만물 소개했었던 거. 윗글에 대한 이해는 내용도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게 자기를 성찰하는 그린 건 맞거든? 그런 건 맞는데 선지를 보면 4번 선지 봐봐. 물질적 유혹, 부귀공명, 성공, 재산, 돈에 완전 빠져서 헛된 꿈을 지향했던 자신의 삶. 그럼 과거 자신의 삶을 봐봐. 물질적 유혹, 금전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는지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서 공부에 빠졌고 벼슬아치가 돼서 나란 일을 하면서 12년을 엄청 바쁘게 지냈다가 유배지 온 겁니다. 이런 나의 과거의 삶은요. 물질적 유혹에 현혹되어 헛된 꿈을 지향했다. 물질적 유혹에 현혹된 게 아닙니다. 요것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이 작품의 해석은 이미 나와 있네요. 이때 고인은 옛 성인입니다. 공자맹자 같은. 옛 성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옛 성인을 못 배. 옛 성인을 못 봤어도 가던 길이 앞에 있네. 그 옛 성인이 살아갔던 올바랐던 길. 가는 길이 앞에 있는데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서리법. 옛 성인이 살았던 삶을 따라 나도 살아가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거죠. 여던 길은. 이때 가던 길. 고인이 살았던 길. 윗글의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다. 윗글의 기억이 뭐니? 어디 있니? 안 보이는데? 그 공부? 과거 공부. 과거 시험 봐서 과거 급제에서 관직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 공부. 나란 일 하기 위해서. 답 1번밖에 없네요. 그죠? 왜냐면 이것은 그 공부 과거 시험이었냐? 과거 공부. 그을 지향하는 삶을 현재는 부정합니다. 그걸 하다가 지낸 그 시절이 바로 어떤 시절이에요? 나를 잃고 지냈던 시절로 반성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는 성인 살았던 옛 삶의 올바랐던 삶의 태도를 본받아서 나도 살겠다는 뜻입니다. 지향하는 삶.
과거 급제 공부에서 과거 급제를 하게 되면 임금과 멀어질 리가 없겠죠. 관직 생활하면 임금과 가까워지는 거겠죠. 이것도 임금과 가까워진다는 걸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자연에 대한 이치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걸 통해 삶의 이치를 깨닫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옛 성인이 살았던 삶을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내적 갈등을 해소했다?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아닙니다. 일단 가던 길을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작품이고 해소 이것도 아니죠. 오히려 어쩌면 그 공부를 하는 바람에 유배지 왔기 때문에 현재 불만스러운 처지를 일으킨 원인이 되죠. 공부는. 부정현실의 저항 이런 말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 20번은 이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잘못 프린트해 드렸습니다. 자, 그 정도 했고 또 마저 하나만 더 합시다. 뭐 할까요? 수연, 떡빵 해주세요, 복떡빵. 복덕방. 네. 이것도 되게 말이 옛날 소설이라서 어려운 거예요. 현대 소설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 보기 박스가 조금 있는데 봅시다. 일제강점 시절의 새 노인의 모습을 보고 있다. 등장하는 사람은 세 명인데 구한말의 인물로 새로운 시대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안초시는 야심을 갖다 안초시는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자살하네요. 서참이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고 박희환 영감 역시 부동산 투기에 휘말려 고초를 겪는다. 복과 덕이 있는 공간이어서 복덕방, 요즘으로 따지면 부동산 중개업소 복덕방이 새 인물은 비극적 삶을 사는 모습으로 나타난답니다. 이제 시대에 이제 나이를 먹어서 변해버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뒷방 늙은이로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주머니에는 단돈 10전, 그것도 안경다리를 고친다고 벌써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딸에게서 4, 50전씩 얻어 가지고는 번번이 담뱃값으로 다 내어버려요. 쓰고 말던 최후의 10전. 안경다리 고친다라는 핑계로 딸에게서 돈을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고치지 않고 담배나 피느라고 돈을 낭비한 거죠. 최후의 10전 그리고 남은 10전. 안초씨는 딸이 하나 있네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것을 집어냈다. 백동화 한 푼 얹은 야윈 손바닥 가만히 떨렸다. 왜? 자, 일단 알 수 있죠. 안초씨는 가난합니다. 딸에게 담배값이 없어서 담배값 달라는 말은 못하고 안경 고친다는 핑계로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다. 자, 서참이의 투박한 손을 생각하면 너무나 얇고 잘망스러운 손이견이 하였다. 그러면 서참이의 손은 투박한데 자기 손은 너무나 얄쌍해서 복이 없는 손인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이따금 술잔은 얻어먹고 이렇게 내 방처럼 그의 복덕방에서 잠까지 빌려 자건만 한 번도 집 거간이나 해머는 거간은 중개업. 서참이의 생활이 부럽지는 않았다. 자, 서참이가 바로 뭐예요? 복덕방 주인입니다. 복덕방 주인이고 산초씨는 서참이의 복덕방에서 잠까지 빌려 자는 처지입니다. 근데 왜 부럽지 않았지? 여태까지? 그래도 언제든지 한 번쯤 무슨 수가 생겨 다시 한번 내 집을 쓰게 되고 내 밥을 먹게 되고 내 힘과 내 낯으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부딪혀 보려니 하고 믿어졌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종의 안초시의
야망, 야심, 목표. 어쩌면 허황된 근거 없는 자신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초시는 전에 어떤 관상쟁이의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고 주먹을 쥐어야 재물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났다. 늘 그렇게 쥐노라고 했지만 문득 생각나 내려다볼 땐 의리의 엄지손가락이 얄밉도록 밖으로만 쥐어져 있었다. 그래 뒷팀전을 하다가도 실패를 했고 집까지 잡혀서 장전을 내놨다가 그만 화제를 보았거니 하는 것이다. 뒷팀전은 뒤에 어휘풀이 있습니다. 뒷팀전 뭐라고 나와요? 자, 피륙이라고 하는데 피륙도 모르는 단어지. 옷감을 피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근거가 없지. 근데 관상쟁의 그런 점 때문에 나의 행동은 그런데 안초시 행동은 을에 이렇게 돼서 그래서 드팀정하도 망하고 장전을 했다도 화재로 망하고 집을 대출 잡혀가지고 냈는데도 이놈의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좀 들어가라 젠장 하고 연습 삼아 엄지손가락을 먼저 안으로 놓고 앞으로 두 주먹 꽉 쥐어봤다. 그건 뭐야?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있는 행동인 거지. 그래 당장 내어보낼 돈이면서도 그 10점짜리를 그렇게 쥔 주먹에 단단히 넣고 담배가게로 왔다. 결국 뭐야? 또 담배 사러 가는 거죠. 이 복덕방엔 흔히 새 늙은이가 모였다. 언제 누구와 집 보러 가잘지 몰라 늘 갓을 쓰고 앉아서 행기를 내다보는 얼굴이 붉고 눈방울 큰 노인이 주인 서참이. 참이로 다니다가 합병 후에 5해를 놀면서 시기를 엿봐서는 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서 이럭저럭 심심풀이로 참이는 나름대로 관직입니다. 하급 관직. 합병 후 참이 자리에서 물러난 거죠. 하다가 갖게 된 게 가옥중개업, 복덕방. 처음에는 겨우 굶지 않을 만한 수입이었으나 대정 8, 9년 이후로는 시골 부자들이 세금에 몰려 혹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만 몰려들었고 그런데도 돈은 흔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관철동 다옥정 같은 중앙지대는 그리 옛날 집만 아니면 오래된 집, 오래된 집이 더 해석이 좋겠다. 집만 아니면 10,000원대를 보통으로 훌훌 넘었다. 자, 서울로만 몰려들어서 집값이 폭등하는 기간입니다. 그 판에 봄, 가을로 어떤 달에는 3, 400원의 수입이 있어 그러길 몇 년을 지나 가회동에 수식한 집을 세웠고 또 몇 해 지나지 않아서는 창동 근처에 땅을 장만하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지금은 중개업자도 많이 늘었고 건양사 같은 큰 건축회사가 생겨 당사자들끼리 직접 사고 파는 것이 원칙처럼 되어가기 때문에 중개료의 수입은 전보다 훨씬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20여 칸 집에 학생을 치고 싶은 대로 치기 때문에 하숙을 주고 있는 거죠. 보세요. 그래도 서참이는 가옥 중개업을 하면서 시기를 잘 타서 가회동에 수식한 집을 세웠고 또 창동 근처에 땅을 장만했고 그래서 서참이 수입이 없는 다이라고 쌀값이 돈이 부족하거나 먹을 게 나무값이 졸릴 형편은 아니다. 그래서 서참이는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서 땅 투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돈을 그래도 잘 벌어놨다. 세상은 먹고 살게는 마련이야. 서참이 흔히 하는 말이다. 칼을 차고 훈련을 나서서 병법을 익힐 때는 한 번 호통만 치고 보면 산천이라도 물러설 것 같은 그 기계, 씩씩함과 오늘의 자기 한낱 갓쾌로 복덕방 주인으로 갓쾌는 뒤에 나오지만 종 늙은이 같은 모습으로 집사 같은 모습으로 복덕방 영감으로 기생 작부 따위가
사글세 방 한 칸을 얻어달래도 네 하고 따라 나서는 만인의 심부름꾼이 된 것을 생각하면 서글픈 눈물이 아니 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처지와 이 처지가 너무 다른 거야. 뭐? 칼을 차고 아주 그 씩씩하게 지냈던 당차게 지냈던 그 모습과는 달리 지금 과거의 서참이 화려했던 그 모습과 지금 오늘의 자기는 한낱 각회로 복독감 영감 만인의 심부름인 현재의 초라한 처지에 서글픔을 느끼고 있어. 워낙 술을 즐기다 하지만 어떤 때 남몰래 이런 감을 느끼는 술집에 들어선 적도 여러 번이다. 박희환 영감이란 새 영감 중에 하나로 안초시처럼 이 복덕병과 자기까지는 안 하지만 그 처지가 좀 괜찮아. 꽤 쏠쏠이 놀러 오는 늙은이. 아니 놀러 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와서는 공부도 한다. 오. 재판소에는 조카가 있어 대서업 운동을 한다고 일종의 대리로 글을 써주는 문서를 작성해주는 속수국어 독본이라고 노상기구와 그 삼국지 읽던 프로 긴상 도코의 유키마스카 왜 국어야? 일본어를 일제강점기 때는 국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어, 한글이 제2 외국어였죠. 외국어였죠. 그래서 국어 독본, 뭐 때문에 재판소에 다니는 조카를 핑계로 대서업을 한번 해보려고 어쩌고를 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속수 국어 독본 뚜껑이 표지가 손때 쩔고 어떤 때는 목침에 받쳐 베고 낮잠도 자서 머리때까지 새까맣게 쩔어 조선 총독부 편찬이란 장글자들이 보이지 않게 되도록 대서업 허가는 의연히 꿋꿋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일본어 공부한다고 하지만 실력이 늘지 않는 거지. 너나 내나 다 산 것들이 업은 가져 뭘 하니? 직업 무슨 세월에 하고 어떤 때 안초시는 한나절이나 화투패를 떼다 안 떨어지면 화투패를 떼다 안 떨어진다는 건 화투로 운세를 점치는 놀이 같은 겁니다. 그 화풀이로 박희환 영감이 들고 중얼거리는 수 국어 독본을 툭 채어 잡아서 길가에 팽개치며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못됐어 안초시. 넌 또 무슨 재수를 바라고 밤낮 화투패나 떨어지기 바라니? 난 심심풀이지. 그러나 속으로는 박희한 영감보다 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끌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소설이. 딸이 평양으로 대구로 다니며 지방 순회까지 하며 제법 돈량이나 거친 것 같으나 연구소를 내느라고 집을 뜯어 고친다 유성기를 사들인다 교제를 하러 다니느라 하느라고 더구나 귀찮게만 아는 이 애비를 위해 쓸 돈은 예산부터 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딸이 뭔가 지방 순회를 하는 일종의 유명인 정도인가 봐. 근데 갑자기 돈을 좀 버는 것 같지만 연구소와 집 뜯어 고치고 뭐 이런 것들 유성기 확성기 같은 건데 이런 거 사들이나고 애비를 위해 쓸 돈은 들지 않아서 자기한테 돈을 그렇게 많이 주지 못하는 상황. 달러부터 용돈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 정도로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부터 6번까지, 5번부터 8번까지 문제 중에 질문 틀린 거 확인해봐. 그 뭐지? 5번이랑 7번 틀렸어요. 5번 가볼게. 서술상의 특징. 서정적인 건 시에서 낭만적인 분위기가 나올 때 우리가 서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회상도 없고요. 서정적 분위기도 없어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한다라는 건 니은다나 는다 같은 걸 사용해야 됩니다. 인물의 내면은 생동감 있게 제시해야 되는데 현재형 어미 같은 거 잘 보면 뭐뭐 았다, 얻다 이거 다 과거형입니다. 그랬다, 모양이었다 다 모였다 막 소개해주고
나갔다 하였고 현재형 시제 전혀 없어요.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현재형 의미가 없습니다. 작품밥 서술자 3인칭 시점이니까 여기까지 맞죠.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파악하여 내 전지적 작가 시점. 5번의 답은 3번. 세밀하고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사건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걸 세밀하고 감각적인 묘사라고 해야 되나? 인물의 외모는 묘사 정도는 하지만 공간을 묘사하는 부분은 없어요.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특정 인물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서술자가 안초시 얘기해주고 서참이 얘기해주고 각각 다 돌아가면서 그 다음 박희환 각각 다 얘기해줘서 특정 인물의 시각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 7번 네, 7번이요. 자 기억에 담긴 심리 이놈이 엄청나게 얘기했다가 왜? 뭐 하고 싶어서 복이 달아나지 않고 내 안에 복이 좀 있어서 한 번쯤 뭐 하고 싶어? 성공하고 싶은 거지. 다시 한번 세상에 한번 나가보고 싶어서. 그런 야망과 야심 때문이지. 그런데 자꾸 자기의 그 사소한 습관이 돈이 모이지 않는 복을 달아나게 하는 습관을 가진 나의 행동에 대해서 탓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지. 틀렸으면 무슨 뜻겠니? 대충. 저 1번 했었어요. 음, 어, 7번에 1번도 그럴듯한 지점이 있어. 자기가 좀 가난하고 돈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를, 자기의 손가락을 자꾸 바깥으로 말아지는 그런 습관 때문에 내가 그런 것 같다라는 자체일 수도 있긴 한데, 이번에 1번도 뭐,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 만약 이게 없었으면 요것도 답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 7번 문제는 별로 좋진 않고. 그 정도로만 이해해도 되겠다. 음, 자, 요 정도로 할까요, 오늘? 나머지는 괜찮으려나? 네, 안 해줘도 괜찮겠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리고 다음 수요일 날 수업할 때는 저거 가지고 갈게. 문법 프린트 그때 주고 문법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이것도 많은데 어려운데.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음, 뭐야, 동강이는 자느라? 어? 유진이 어디 갔어? 모르겠어요. 어느새 사라졌어. 그래. 동강 여기까지 하자. 수연아, 수고했다. 안녕히 계세요. 음.